우리가 이제 넘어서야 할 WWW.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일이에요. 그거는 기존의 전략이랑 전혀 다른 전략이어야 돼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과연 존경받는 대기업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브랜드만 있지 과연 누가 로열티 갖고 있냐 대기업에. 여러분이 그 경쟁을 기피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블랙 엘리펀트가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응? 엄청 여러분을 깜짝 놀랄 일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다 나쁜 일들이에요 지금. 보지 않고 믿지 않고 믿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리더를 구하려면 우리 개개인이 훌륭한 리더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리더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원래 보통 강연을 하면 되게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강연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좀 너무 실용적이었다고 생각했으면은 오늘은 좀 어떤 강연이냐면은 일단 강연 제목은 함께 그리고 멀리인데요. 뭐냐면은 오늘은 단순히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연보다는 생각의 범위를 좀 넓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 뭐 월드와이드 웹 다 알죠? 이 월드와이드 웹이 없었으면은 이 공간에 지금 우리가 없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우리 인류가 그 발전의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뭐가 됐다 사실 그런 거는 복잡게 해서 없어요. 복합적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더 많아요. 그래도 굳이 큰 이유를 따지자면은 저는 이 월드와이드 웹 팀 버너스리가 이 사람이 원래 물리학자였거든요. 원래 뭐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바꿔야지 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물리학자들이 빨리빨리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연구한 게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런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망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인터넷이 되고 우리 물리학자 아닌데 지금 오락하고 게임하고 동영상 보아도 잘 쓰고 있죠. 이 월드와이드 망이 없었으면 우리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사, 현대사에서 가장 뭐 엄청난 업적 중에 하나라면 인간의 업적 중에 하나는 이 월드와이드 웹을 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월드와이드 웹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생산적으로, 좀 더 건강하게 살려면은 이 정도의 파급력 있는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개발이나 발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뭐 딱히 모르죠 사실요. 제가 아직 뭐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고 제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제 수준에서는 딱히 어떤 기술이 어떤 무슨 플랫폼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예측하기는 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이제 Beyond WW를 넘어서 그럼 이제 새로운 기술 다음 WWW가 아니라 제가 이제 이거를 착안을 해서 이제 고영성 작가랑 좀 얘기를 많이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 WW가 제가 이제 Beyond WW 약자가 뭐냐면은 Woman Want Weather입니다. 여기서 want는 원하다는 아니고 결핍, 빈곤 이런 뜻으로 명사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어서야 할 WWW 이제 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 문제. 여러분, 제가 뭐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바시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제가 세바시에 나가서 우리 여기 김주현 PD도 왔는데 김주현 PD 얘기하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다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뭐 공감도 되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 세바시 댓글에 뭐라고 달았냐면은 제가 이제 여성의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성이 특히 근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진작에 고찰을 해봐야 된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참 요즘 여자들 정신 상태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네요. 대다수 여자들은 결혼해서 편하게 쉬거나 소일거리 정도만 하고 싶어 합니다. 회사 동기 여자들도 결혼하면 그만두고 공무원 공부하던가 공예 같은 거 하고 싶다는 그런 애들 많아요. 여혐도 아니고 욕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자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분도 같이 깨우치고 교육해줘야
사회가 여성 인력에 대한 신뢰를 하죠. 이런 글을 써놓은 거예요. 어떤 분이요. 일단은 이런 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분이 살면서 여자를 몇 명이나 만나봤겠습니까? 예? 이분이 직장에서 여자를 몇 명이나 봤겠습니까? 예? 이분이 만약에 남초 근무자, 여기 삼성전자 같은 데 가면 남자가 더 많거든요. 개발실 같은 데는요.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럼 여성 한두 명인데 그분 보고 평가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무기는 뭐냐면 합리성이다.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댓글을 쓴 거잖아요. 우리 중 누군가 쓴 거잖아요. 한번 따져봐야 돼요. 되게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하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대다수 여자들은 결혼해서 편하게 쉬거나 소일거리 정도만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네? 남자들도 쉬고 싶다고요. 여자만 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와이프가 만약에 저보다 돈 많이 벌면은 당장 일을 안 할 거예요. 왜요? 힘든데. 저도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근데 저는 이분을 이제 제가 0.000000001% 거의 뭐 먼지 같은 수준으로 지지를 해준다고 치면은 저는 이제 데이터로 말할 수가 있죠. 저는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저는 한 권도 아니고 2권.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왜 그걸 강조하냐면 저는 데이터가 많아요. 큰 표본에서 얻은 데이터가 많다고요. 완벽한 공부법을 가장 많이 읽은 그 계층이 어딜 것 같으세요? 20대 남자, 20대 여자, 30대 남자, 30대 여자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20대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읽었어요. 그 다음이 이제 뭐 비등비등 그러니까 이제 20, 30대 남자가 여자는 거의 순위권에도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냥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랑 여자랑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근데 여자분들 많이 읽어서 많이 올라갈 때는 뭐 22, 12도 올라갔는데 20대 남자는 며칠 동안 계속 1등을 했어요. 당시에 여성분들은 뭘 선택하셨냐면은 그 시집 도깨비에 나온 시집 그거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근데 저도 그 김용택 시인이 그거 큐레이션한 시집 저 2개 다 갖고 있어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여성분들은 압도적으로 그걸 선택하셨고 공유가 또 끝장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없었으면 우리가 1등이었는데 그 다음에 근데 20대 남자분들도 압도적으로 선택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너의 이름은이라는 그때 애니메이션이 히트를 치면서 우리나라 남성 친구들이 그렇게 너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공부법이 너의 이름은보다도 많이 팔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 말이 맞네요. 여성 친구들은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없나요? 있어요. 여기 여성분들 많이 왔잖아요. 예? 그럼 이분이 여기 뭐 공무원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러면 뭐 공무원 응시 비율이 여자가 10, 남자가 1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비등비등해요. 여성이 좀 많을 수도 있겠죠? 왜? 그냥 왜냐면은 그 종년이 보장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왜 그런가? 이제 제가 12월 달에 책이 나오는데 일치월장이라고 거기 사고편에 우리가 이제 맥락적 사고, 통계적 사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책에는 좀 자세히 써있는데 제가 오늘 그 예로 하나만 몇 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왜 여러분이 맥락적 사고라고 통계적 사고라고 시스템적 사고라고 이런 5가지 사고가 있거든요. 반성적 사고라고 재무적 사고를 이래야 되는지 제가 오늘 좀 일치월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런 사례로 제가 빗대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보면은 글래스 실링 인덱스 유리천장 지수예요. 유리천장 지수. 내가 올라가려고 계속 올라가려고 했는데 유리천장 있는 거 보이긴 보이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유리천장 지수 볼까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이 OECD 가입국자 에버리지가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꼴찌. 계속 꼴찌예요. 우리나라는요. 뭐 여기서는 또 뭐 우리의 라이벌 재팬 한일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겼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이겼어요 우리가. 예? 근데 뭐 거지 같죠. 뭐 예? 이거는 뭐 나라에서 조작한 거 아니에요. OECD에서 조사했대잖아요. 뭐 할 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 아까 여기 댓글 다신 분은 뭐 10몇 명 본 건데 이 OECD는 그래도 뭐 제가 그래도 몇억 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걸 거 아니에요. 뭐 중국이랑 인디아가 OECD 가입국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리 빠지더라도 몇억 명 이상은 조사한 걸 거 아니에요. 표본 차이가 레벨이 달라요. 더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경량화해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거지 같아요. 나 같아도 이런 나라에서 열심히 안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 올라가려도 우리나라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빼야 돼요. 우리는 콘크리트 셀링 인덱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다른 나라 그래도 저기 위에 뭐가 있구나 보이지도 우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이런데 공부하고 싶겠어요? 공부 안 하지 나 같아도?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예요.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뭐하러 해요?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률이에요. 고용률. 여기 이제 점선이 일본, 그다음에 한국, 이게 평균이에요. 또 한일전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움푹 패이면 고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중간에요. 남자 친구들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여성들이 고용이 이렇게 중간에 사라져요. 이게 얼마나 그지 같냐면은 한국이랑 일본이 없어지면은 이게 아예 평평해질 거예요. 진짜 이게요. 그냥 이건 국가적으로 손해예요. 손해. 대학에서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전문 인력들이 노는 거예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경력이 끊겨버리는 거라고요. 이건 참 정말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더 안타까운 거. 그 다음에 임금의 갭. 풀타임 근무자 임금의 갭. 우리나라가 또 1등 했어요. 일본이 되게 우리나라를 추격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되네요. 우리나라한테. 한참 멀었어요. 일본은요. 네? 이거는 이제 아까보다 더 실질적이에요. 이번에 임금 차이. 임금 차이. 근데 저는 합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성분들 그럼 맞아. 내가 불평해.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20대 여성이나 20대 남자랑 풀타임 갭으로 임금을 따져보면은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생각보다. 이거는 다 포함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20대 여성분들이 초기 조건까지는 거의 똑같아요. 그 육아서부터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처음부터 맞아. 대한민국은 여자한테 불공평해. 그지 같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만 힘들어져. 여러분 인생만 그지 같아져요. 예?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계 오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런 거에는. 예?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또 이건 통계 자료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과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겠어요? 남성분들이 이과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겠어요? 압도적으로 높죠. 남성이요? 여러분 그냥 직업이라는 거를 문과, 이과 기준으로 나눴을 때 문과는 여러분 직장이 없어요. 사실요. 직장이 없다고요. 다 인력 공급이 수요를 넘쳐나 공급이. 근데 여러분 이공계 계열 직장은 아직도 다 인력이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성 여성 문제가 아니라 전공의 선택의 문제예요. 전공의 선택의 문제. 근데 더 또 밑으로 내려가면은 우리나라는 좀 유교주의에서는 여성성, 남성성을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개선하면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구조적으로 완전 모순적인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자세히 이렇게 뜯어보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거기에 여러분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이분은 끝까지 이거 동의 못 할 거예요. 아니라고. 이 여성을 계몽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럼 제가 더 체계적인 거 좀 보여줄게요. 이게 여러분 이제 인덱스예요. 인덱스. 코스피 인덱스.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코스피 200 이런 거 인덱스 주식을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일본 거예요. 일본 거. 토픽스. 그래서 이게 파란색이 일본 토픽스에 들어가 있는 평균에 이게 모분의 영업이익인데 제가 그걸 까먹었어요. 아무튼 이게 영업이익인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평균 기업에. 그럼 이 하얀색은 뭐다? 하얀색은 재팬 엠파워링 우먼 인덱스라 그래서 여성 임원이 많은 기업의 인덱스를 본 거예요. 영업이익이 평균에 비해 어떤가. 그냥 뽑아본 거예요. 그냥 그런 그 기업을 선출을 해갖고요. 그럼 이 인덱스에도 투자를 진짜로 실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냥 200에다 던진 것보다 우먼 엠파워링 우먼 인덱스에다가 투자를 한 게 돈을 더 많이 번 거예요. 여자가 임원이 더 많은 회사가 이익을 더 많이 냈다니까요. 이제 거기다 대고는 그러면은 그래 여자가 우월하다 또 그런 논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제 이런 건 경영학자들이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이제 사회과학서가 책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실험을 하고. 그럼 이제 뭐 따져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여성이 임원이면은 뭔가 자율성이 더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조직원들이 더 안도감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왜냐면 여성은 경력 단절이 일본이니까 우리랑 아까 비슷한 상황이었죠. 경력 단절이 여성이 덜 일어난다는 건 남자도 그만큼 덜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뭔가 고용 면에서 더 자유로운 회사 아닌가, 안정적인 회사가 아닌가. 그런 거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 제 얘기 별로 안 해요.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무식해갖고 전 남의 얘기만 치사하게 빌려다가 해요. 예? 그래서 어때요?
제 얘기가 아니고 남의 나라 일본 얘기. 이거 제 그 금융사 다니는 똑똑한 친구한테 부탁해서 받은 자료예요. 제가 금융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뭐 할 말이 없는 거 여기다 대고서는요. 그냥 그 여성을 지금 뭐 이게 여러분 여성 문제, 남성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온다니까요.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온다니까요. 여성 임원이 더 많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여성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은 배려예요, 배려. 그러니까 맞교환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인생의 가치에 대한, 인생의 경험에 대한 것 같은 거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그걸 맞교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남자랑 여자는 다른 동물이에요. 다른 생명체라고요. 할 수 있는 역할이 달라요. 그걸 인정해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요. 응? 배려해줘야 된다고. 배려.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모두를. 여성을 위한 길이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럼 또 이래요. 저한테서 너 페미니스트 아니야? 저는 그런 것도 잘 몰라요. 페미니스트 무식해갖고. 저는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돈 많이 버는 게 좋아요. 저는요. 예? 뭐 인권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단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 중요해요. 그거는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 많이 또 토론을 할 거예요. 세상에는 훌륭한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제 역할에 충실한 것 뿐이에요. 합리적인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배려를 해야 된다고요. 배려. 여기 남자분들 많이 오셨죠? 배려를 해야 된다고요. 배려. 여러분이 태어나려면 엄마가 되게 여러분이 힘들게 10달 동안 뱃속에서 진짜 돌봐가면서 키워서 난 거예요. 되게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 그거에 대고 뭐 군대랑 그걸 자꾸 퉁치려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거를요. 군대는 뭐 갔다 올 수 있죠. 그거요. 그러면 여자친구들도 뭘 남자친구들 배려해줘야 돼요? 경력 단절만큼 심각한 건 문제는 아니지만 남자친구는 여러분 학력 단절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 가면 머리 바보 되거든요. 리셋된단 말이에요. 다 경험해봤죠. 이 남자친구들. 갔다 오면 바보 돼요. 바보 돼요. 그래서 바보가 되면 사람이 순수해져서 그 교실에서 앞자리에 앉게 돼요. 복학을 하면은요. 마음이 순수해져요. 옛날에 마음이 뭐랄까 좀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 맨 뒷자리에 숨어 있었는데 군대 갔다 오면 마음이 순수해져요. 그래서 맨 앞자리로 나가요. 그러면서 엄청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학력 단절이란 말이야. 그럼 여자친구도 여기서 한 번이라도 그래 여성이 불공평하지 여성이 힘들어. 근데 남자친구들 학력 단절된다는 그 고통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솔직히. 예? 있어요?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그냥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예? 그냥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배려.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는 지금 세대 갈등이 되게 심하거든요. 이건 우리나라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압축 성장을 해서 제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압축 성장을 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도 그러면은 그 세대 갈등 없애는 일 되게 간단해요. 다 같이 그지같이 못 살면 돼요. 그럼 세대 갈등이 안 일어났어요. 다 같이 그지같이 못 사니까. 제가 이따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 그냥 이거를 모대 모로 관점을 놓고 전쟁을 하기 시작하죠. 다 망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뭐 자원도 쥐뿔도 없는 나라인데 똘똘 뭉쳐 살아도 현찮은 판에 다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근데 싸움은 제일 열심히 해요. 다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융화시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 제가 그 얘기도 또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 융화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문제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된다? 배려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남자, 여기 남성 친구분들, 남자 선배님들 다 배려해 주셔야 돼요. 배려. 네? 그다음에 이제 빈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빈곤. 세계 빈곤. 그럼 여기서 또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아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아프리카 얘기 헛소리 좀 하지 마. 이 얘기 꼭 나와요 진짜.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또 힘들다 그래야죠. 뭘 거기서 아니요예요. 네? 갑자기 그렇게 숙연해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빨리 변하면 죽어요. 네? 서서히 변해야지.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얘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좀 그래요. 제가 말을 좀 거칠게 하고 다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수천 명, 저는 10,000명도 넘게 저는 서점에서 이렇게 악수해 준 사람만 1,000명까지 헤아려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귀찮아서 안 헤아려요. 응? 저는 그렇게 직접 악수하고 안아주고 그런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웬만해서 말을 안 알아들어요. 진짜 세게 되게 좋아요. 세게 말해주는 거를요. 근데 제가 좀 합리적인 말을 세게 해주니까 저를 좀 더 좋아해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왜 세게 하는 거에 자신이냐?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을 안 하면 여러분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방금 아까 아니요 한번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빈곤에 대해서 왜 얘기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요 빈곤 솔직히 아프리카랑 여러분 그냥 하등 상관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상관 있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이게 전 세계 인구의 소득 분포예요. 그러니까 여기 혹시 직장인분 있으세요? 직장인분?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본인의 직장 소득은 안 말하셔도 돼요. 본인의 직장 소득이 전 세계 인구 중에 상위 하위로 말하셔도 돼요. 중위 뭐 이렇게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뭐 상위 20% 30%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대충? 20%? 20%? 보통 그렇게 다 말해요. 거의 제가 물어보면 뭐 20% 30% 뭐 50% 많은 사람도 있고 뭐 좀 자신감 있는 분 10%? 그런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28,000불을 1년에 벌면은 소득 상위 5%예요. 축하드립니다. 다 거의 5% 될 거예요. 충분히 5%는 할 수 있어요. 52,000불을 벌면은 세계 소득 상위 1%예요. 부부가 함께 6천만 원 정도 벌면 여러분의 가족은 세계 소득 상위 1%라고요. 학교 다닐 때 1% 못 해봤죠, 수능? 아무도 못 해봤잖아, 우리 왜 그래요? 네? 네? 저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그렇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메타인지가 낮은 거예요. 여러분 12,000불 정도 되면은 1,500만 원 최저임금만 받아도 전 세계 소득 상위 15%예요. 15%. 그다음에 여러분 세계에서 하루에 1.5달러를 버는 사람 넉넉 잡기 2,000원이라고 합시다. 우리의 1시간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12억 명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나 힘들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메타인지를 점점 올려야 되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올라가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져요. 인지에 관한 인지,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기울기가 뭔지, 내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막 공부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기울기, 여러분의 방향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까 이렇게 그 세대 간의 갈등이 나는지 제가 그래프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 책에도 조금 썼는데 이번에 일치월장에도 조금 썼는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1970년대 이게 터치 스크린 기능이 있군요. 놀라운데? 이게 요걸로 되나? 모니터로 안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1970년대 우리나라가 여기 있거든요. 두 번째 칸이죠. Lower Middle Income Country 조금 가난한 나라였어요. 많이 가난한 나라, 조금 가난한 나라, 먹고 살만한 나라, 부자 나라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2010년에 뭐예요, 여러분? 어디서 있어요? 부자 나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 뭐 정부가 구라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코노미스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다음에 다 영어인 거 갖고 오는 게 여러분한테 신뢰성을 좀 높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국말 잘 안 믿잖아요. 나 영어로 보여주면 그렇구나 해요, 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칸이 있죠? 근데 여기 칸에 누구만 있어요? 한국밖에 없죠? 조금 가난한 나라에서 40년 동안 이게 막 조그만 나라 뺐을 거예요. 이 자료가 제가 정확한지 모르는데 아무튼 대표적인 나라 중에 조금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가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20대, 30대 친구들이 이걸 부정하면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어깨가 이렇게 으쓱대면서 봐, 새끼들아, 니들이 틀렸어. 내 말 들어. 그것도 헛소리예요. 제가 왜 그게 헛소리인지 알려줄게요. 왜 말냐면은 어른들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여기서 이만큼 올려서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니들이 알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존중해 드려야 돼요. 예? 아까 아프리카 아이 봤죠? 우리는 여러분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요. 도움 받다가 도움 주는 차원이 바뀐 나라예요. 예? 근데 왜 그게 여러분들한테 안 먹히고 그 어른들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냐? 제가 그걸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전히 우리가 부자 나라지만 우리는 더 올라갈 때가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에 4년 살았는데 싱가포르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뭐 USA도 여기 있고 다 여기 있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일이에요. 그거는 기존의 전략이랑 전혀 다른 전략이어야 돼요. 조인트 까고 이런 걸로 안 된다고요. 그거는 계속 그냥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심지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는 왜?
깨어있는 나라는 중국 같은 나라가 왜 제가 이걸 알려드릴게요. 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그래요. 근데 디지털도 실물 디지털이에요. 근데 중국이 왜 무섭냐? 중국이 이제 이런 가상화폐에서 최강국이거든요. 거기는 걔네는 디지털도 바로 뛰어넘고 바로 그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거예요. 잽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중국한테. 여러분만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진짜.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만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을 이미 왜 우리가 더 힘들어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암울하고 왜 친구들이 공무원으로 다 몰리냐면은 무서워서 그래요. 뭔가는 다 하고 있는데 실체는 몰라요. 주워 듣는 건 있고 느껴지는 건 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거기다가 50대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왜? 너무 엄청난 성공을 하면은 저도 이 정도 성공을 하면은 자아도취할 것 같아요. 니들이 해봐. 왜 하나라니까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두 칸 띈 나라가 한 나라밖에 없어. 한 나라. 한 나라밖에 없대. 여러분이 20대, 30대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이건 팩트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밥 먹고 일만 해야 돼요, 진짜. 밥 먹고 일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LCD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못 버는데, 요즘에 OLED로 좀 버는데, LCD로 돈을 많이 벌 때, 저 10년 전에 우리 채용할 때 전성기 때는 저희 막 도서관에 그런 게 붙었었어요. 성균관대 도서관에 삼성전자, LCD, 삼성 3급 사업 국구. 그래갖고 막 이렇게 징용대 가듯이 뽑혀갔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막 가갖고 2교대. 그 되게 비인간적인 삶이에요. 2교대.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선배가 휴가를 내서 한번 학교를 놀러 왔어요. 축구부 선배가. 그러더니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빨래를 손으로 해. 그러는 거예요. 양말을. 왜 형? 그러니까 하도 내가 자고 일어나서 일만 하고 자고 일어나서 일만 해서 내가 이러다가 기계가 되는 거 아닐 것 같아서 내가 빨래라도 하면서 메타인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근데 그 얘기가 아직도 되게 가슴에 와닿아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그 회사도 이제 LCD가 중국이 다 따라잡았거든요. LCD는 끝났어요, 여러분. LCD는 딱히 할 기술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OLED는 좀 많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되게 잘하는데 여러분이 그 선배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할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그 나이 많은 분들이 애가 좀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말도 좀 쌈마이스럽게 하는데 왜 제가 인기가 많은 걸까? 이런 얘기를 해줘서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 현실적인 얘기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지금 뭐 일어나는 일들을 다 공부해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강의 가면 좀 답답한 게 여러분 그걸 알아요. 여기 대학생 친구들도 많이 왔죠?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전작가면 저도 전작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전작가 배우는 친구들이 제가 15년 전에 배웠던 거랑 다른 걸 배울까요? 95% 똑같은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 걸 메타인지를 느껴야 돼요. 그럼 15년 전에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친한 교수님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저랑 친한 교수님들은 다 되게 훌륭한 분들이에요. 안 친한 분들은 좀 안 훌륭한 분도 많고. 근데 훌륭한 분인데 다 그래요. 기술이 거의 다 포화됐다. 할 게 없어서 자기네들 걱정이라는 게 대학에서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 내가 대화해 보면은. 아는 친구들은 또 잘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내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몰라요, 그런 거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도대체 주변 어른들이 뭔 얘기 해주는 거지, 얘네들한테? 그래서 얘기 듣다 뭐 하다니까 공무원으로 가는 건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이 나쁜 직업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직업 후에도 1위 직업이 뭔지 아세요? 공무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공무원들이 자기가 쓴 거야. 이거 싫다고 이 직업. 왜 그렇게 했어요? 시계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6시 되나? 그걸 3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 자괴감 들고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죠, 일단은. 왜냐면은 제가 대전에 서점투어를 가면은 거기 연구소가 많으니까 공무원 비율이 제일 높아요, 거기가요. 그 연구가 이제 국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맨날. 서점투어에서는. 여러분 뭐 하세요? 아유, 공무원입니다. 그래요. 그럼 뒷분 뭐 하세요? 공무원입니다. 뭐 하세요? 근데 여기 왜 하셨어요? 뭐 이것만 되면 다 해결될 줄 아는데 너무 무료하다는 거예요, 삶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가 여기 그 서점투어 나온 친구도 대문점 으쌰으쌰 하는 친구들인데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으쌰으쌰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걸 날 냉소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괴롭죠. 예?
근데 메타인지가 낮았기 때문에 공무원만 되면 인생 끝날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문제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예? 그게 되게 잘못된 발상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현실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 강의 듣고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올려야 돼요. 진짜로요.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요. 이게요. 피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후죽순으로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되게 힘들어요. 이게 올리는 게요. 예? 규제도 많고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솔직히 요즘 대기업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결정권자를 많이 만나요. 그럼 제가 그래요. 만나서 막 임원급 이상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솔직히 대기업 오너도 만나봤어요. 근데 제가 그래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과연 존경받는 대기업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브랜드만 있지 과연 누가 로열티를 갖고 있냐 대기업에. 여러분 애플 대기업이에요. 구글 대기업이에요. 초대기업이에요. 초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 합쳐도 안 돼요. 삼성 빼면 우리나라 대기업 다 합쳐도 구글한테 안 된다고요. 어때요? 페이스북도 다 대기업이에요. 다 좋아하잖아요. 그게 뭐냐? 돈은 먹고 제가 물어봐요. 돈은 먹고 죽을 만큼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고 살아? 내가 그렇게 물어봐요. 예? 그럼 제가 그래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조직 문화를 바꿀 자신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예? 거지 같은 조직 문화 회식도 없애고. 제가 이번에 일치월장에 썼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월요병을 극복하는 칼럼을 하나 썼어요. 월요일 거지가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인간이 심장마비도 월요일에 제일 많이 걸려요. 그 영국에서는 재밌는 조사도 있어요. 영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월요일날 첫 미소는 11시 16분에 나온대요. 월요일이 참 거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치월장에서 월요병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잘 써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거기다가 그 뒤에다 뭐라 썼냐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결정권자들한테도 보내는 메시지를 거기다 써놨어요. 회식을 월요일날 점심에 하라고. 그 거지 같은 회식 제발 하지 좀 말라고. 월요일날 점심하면 여러분 뭐가 좋은지 아세요? 술을 못 먹어요 일단. 근데 맛있는 음식을 더 먹을 수가 있어요. 벌써 얼마나 건강. 이거 대통령이 이 방송 봐야 돼요 지금요. 맞아요. 안 그래요? 다 지금 원하잖아요. 그 술 마시고 싶은 사람들은 동아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지원을 조금 해주면 돼요. 니들끼리 술 마셔라. 안주는 지원 못 해주겠다. 점심에 먹으면 되니까 싸서 가던가. 술값만 조금씩 지원해주면 돼요.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회식이요. 예? 저는 회사 다닐 때 회식 못하게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요. 예? 그 다음에 회식도 무조건 빨리 끝내고 가고. 응?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기를 쓰고 하냐면은 뭐 회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부분도 있어요. 당연히 그분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진짜. 예? 진짜 몇 명 없어요. 진짜 몇 명. 예?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그랬어. 월요일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점심시간 1시간 반을 회식하라고. 그럼 그 월요일은 얼마나 즐겁겠어요. 회사 가면서 마음이 안도감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업은 다 출근 시간을 10시로 바꿔야 된다고 책에다 적어놨어요. 그 책이 잘 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오묘하죠? 이런 걸 네이티브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네? 이거는 마케팅에서 저를 이길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은 여러분 그 월요일 날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아요. 월요일 아침이 전체 교통사고량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통행량이 제일 많아요. 근데 심장마비도 많이 일어나죠? 복합적으로 그냥 계산해보면은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월요일은요. 심장마비 교통하고 가다 회사 가기 싫어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럼 교통량이 좀 막히잖아요. 통행량이 많은데 얼마나 짜증나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짜증나죠. 근데 봐봐요. 월요일이 왜 짜증나? 통행량이 많으니까 짜증난단 말이에요.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컨텐츠 기업들이 출근 시간을 10시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제조업 기업들은 딴 데랑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9시 출근해야 돼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출근길이 좀 어떻겠어요? 좀 더 쾌적하겠죠. 그냥 좀 머리를 굴리면 되는데 아무도 머리를 안 굴려요. 예? 그러니까 요즘 스타트업들이 좀 깨어있는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특히 몇몇 대기업이 그렇게 바꿔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받고 일해줄 테니까 내 말 좀 들어라. 근데 안 듣죠. 근데 이제 안 들으면은 제가 그래서 이제 몇몇 대기업이랑은 되게 지금 긴밀한 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대기업은 잘 될 거예요. 예? 그 대기업은 잘 되면은 저는 그 대기업이 잘 되고 그 경쟁 대기업들은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문화를 안 바꾸면 조직이 망하는구나. 그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백날 떠들어서 내가 한 번, 두 번 떠들어 봤겠어요? 보지 않으면은 믿지 않고 믿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예? 그게 여러분이고 저예요. 우리라고요, 그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빈곤에 관해서 이제 다른 측면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 미국에는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여러분 물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유명한 한 사람이 이 마법의 뺑뺑이란 걸 개발했어요. 여러분 이거 놀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돌리면 애들이 막 타고 놀잖아요. 이거를 펌프로 쓰자 이거예요. 이렇게 펌프로 마법의 뺑뺑이를 돌려서 이렇게 물을 얘네들이 놀 때 쌓으면은 그냥 수도꼭지 틀어서 가자. 얼마나 대단한 아이디어입니까? 그래서 이게 그 미국 제가 영어를 까먹었는데 마법의 뺑뺑이라고 불렀어요, 영어로요. 그래서 제이지가 모금 콘서트도 해주고 막 빌 클린턴이 막 지지하고 그랬나 엄청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현실은 다 망가졌어요, 거의 다. 일단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방금 다 여러분 오 그랬잖아요. 뭐 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이 내용 모르면서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저거는 밑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마찰이 없을 때, 뭐 이렇게 날 끌어당기지 않을 때, 예?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저항하는 모멘텀이 없을 때 저렇게 자연스럽게 관성이 생겨서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 물을 끓는다는 건 그 동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몇 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맛에 타는 거잖아요. 휙 돌리고 탁 타면 휙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휙 돌리고 탁 타면 한 바퀴 돌고 삑 멈추는 거예요. 애들이 타고 싶겠어요? 아무도 안 타지? 그 다음에 이게 고장이 너무 잘 나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돌리면은 똑같은 힘을 했을 때 3분의 1밖에 물을 뽑지를 못해요. 망친 거예요, 그 사람이요. 제이지가 콘서트에서 망친 거라고요. 제대로 쓰면은 3배를 더 많이 물을 그래도 뽑을 수 있었는데 제이지가 콘서트에서 망친 거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의를 펼치고 싶어도 똑똑하지 않으면은 악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거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막 정신 나간 대통령을 뽑아서 그래서 사회가 거지 같은 것도 이유가 크지만 우리 하나하나가 문제가 많다고요, 여러분. 문제는 내 안에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거예요.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냉정 이타주의자 아주 쇼킹한 내용이 나와요. 이거 그래서 저희도 책에 인용했는데 출석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현금을 지급해 본 거예요. 아이들 학교 많이 나오라고. 그럼 요만큼이 나왔대요. 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단위를 까먹었는데 이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성적 장학금을 줘본 거예요. 오히려 현금으로 바로 줄 때보다 공부 잘하는 애한테 장학금을 줄 때 애들이 15배가 많이 나왔어요. 의외인 거예요, 의외. 그냥 현금 주면 바로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모티베이션이 안 생긴 거예요. 근데 교복을 주니까 장학금보다 2배가 더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온 건 뭐예요? 구충제를 주니까 애들이 학교를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애들이 배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특히 저한테는 누가 막 도와달라는 요청이 하루에도 한 개씩은 이상 꼬박꼬박 오죠. 다 도와주고 싶죠. 저희가 이제 돈도 기부도 많이 하는데 리소스를 많이 여기저기 투입하고 싶은데 효과적으로 일해야 한 명이 그러니까 1000명이 혜택 볼 거를 10,000명이 혜택 보게 하는 거고 10,000명이 혜택 볼 걸 나라 전체가 혜택 보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영상을 꾸준히 찍었단 말이에요. 영상을 꾸준히 찍으면 항상 대박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결혼식 주례사라는 거를 찍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때 그래 남자친구들도 그래 육아가 이런 거구나. 그래 서로 비교하지 말자. 그렇게 한 번씩 다 그 별거 아닌 비용으로 다 반성을 한 번씩 해본 거예요. 그게 부가가치가 엄청 높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그거 영상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막 뜻이 나쁜 경우는 없어요. 근데 방법이 나쁜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젊은 요즘에 훌륭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박사님, 저도 박사님처럼 세상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그럼 제가 그래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왜? 너가 어떤 능력이 있는데 세상을 도울 거냐고. 그럼 제가 그래요. 돈부터 벌어보라 그래요. 돈부터 벌어보라고. 네가 돈부터 일단 얼마나 쓰는지 벌 수 있는지 벌어보라고. 그 냉정 이타주의 좋은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의사가 아프리카에 가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 난민들 도와주고 빈민들 도와주려고. 근데 그 의사가 결국엔 아프리카에 안 가요.
왜 안 가요? 자기가 가서 하루에 몇 명씩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정확한 숫자 기억 안 나는데 10명 정도 살릴 수 있다고 쳐봐요. 근데 자기가 영국에서 의사를 해서 수익의 반을 기부하면은 얼마나 살지 그걸 따져봐요. 어때요? 100명도 더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영국에 남아서 반을 기부해요. 실제로. 그게 똑똑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거는 좀 냉정한 얘기인데 선의를 가장해서 여러분이 먹고 살려는 걸 하면 안 돼요. 예? 저는 왜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려고 항상 노력을 하냐면은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못 먹고 사는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성인도 아니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 선의를 직업으로 삼고 싶어 하는데 그 직업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 효율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왜 여러분이 그거 하고 싶은지 아세요? 일단 의미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하려는 경쟁이 없는 일들이에요. 왜 나머지 일들은 힘든지 아세요? 경쟁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 경쟁을 기피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 빈곤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뭐 메타인지보다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는 뭐였죠? 내가 어디에 있나.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내가 똑바르게 하고 있나. 메타인지. 저희 완벽한 공부 때 썼잖아요. 메타인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은 이제 환경, 웨더인데요. 이제 기후 환경에 대한 얘기인데요. 옛날에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글로벌 워밍은 중국 사람들이 US의 제조업을 그 경쟁력이 떨어지게 만들어낸 헛소리다 이런 거라고 써놓은 거예요. 아 진짜 이 사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말하는 게 보면은요. 용기가 넘치는 건지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도 볼 텐데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네 미국 그러니까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원래 딴 데 가서 강연을 한 번 했었는데 이거를 딱 캡처하고 다음 날 어마라는 허리케인이 4, 5짜리가 와서 여기 뭐 이쪽에 캐리비안 해협에 있는 나라는 싹 쓸었고 이 플로리다가 그때 피해가 엄청 막심했어요. 저 트위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여기다 캡처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일초월장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초토화된 거예요. 이게 어디더라? 이게 어디였지? 여기 이거는 미국은 아니고 이건 캐리비안 해협에 있는 한 나라였어요. 제가 지금 캡처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초월장에 사고를 5개를 썼어요. 그 사고편만이라도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진짜 제발 책 좀 읽으세요, 진짜. 네? 안 사도 되니까 서점에서 좀 그냥 읽어요. 난 안 사도 돼요, 책 여러분이. 네? 그냥 한 챕터라도 좀 읽어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한 챕터라도 제발 읽어봐요. 돈이 없으면 그렇게 읽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책 다 꾸기죠? 그럼 서점이 우리한테 반품해요. 네? 괜찮아요. 우리가 다 책임질게요. 옛날에 그거 되게 짜증났거든요. 왜 내가 보지도 않은 책 꾸긴 걸 나한테 반품하고 돈도 안 주지 그랬는데 이제 괜찮아요. 많이 팔아서. 그냥 안 사도 되니까 책이랑 한 챕터라도 제발 읽으세요. 네? 훔치면 안 돼요. 알았죠? 그 모 서점에서 뭐 훔치면은 뭐 학생이 책임지면은 뭐 봐줘라. 그거 다 뻥이에요. 다 잡아가요, 여러분. 네? 여러분 거기 제가 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성적 사고, 맥락적 사고, 재무적 사고, 통계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 이 5개 사고거든요. 근데 통계적 사고가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은 제가 어디서 자료를 하나 찾아왔어요. 가뭄, 그러니까 기후 변화, 글로벌 워밍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재난들, 그 가뭄, 그 건조해져서 생기는 산불, 그다음에 홍수, 산불 이런 거, 그다음에 고온, 산불 이거를 제가 통계치를 따와본 거예요. 어때요? 막 증가하잖아요. 여기다 대고 도대체 뭐라고 말할 거야? 이게 뻥이에요. 그러면 막 중국 사람들 와서 계속 산불 내고 막 비 오면 우산 들고 막 서 있고 그런 거예요? 비행기로 막 비 다 막아 중국스럽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통계 일초일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그러니까 그걸 번역을 해줘야겠어요, 내가 이쪽 편은요. 그러니까 통계적 사고를 하면 답이 간단하게 나와요, 여러분. 되게 명확하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CO2 에미션을 보면은 이산화탄소 에미션을 보면은 뭐 명확하잖아요. 따뜻해지고 있다고요, 지구가. 얼음이 다 녹고 있다.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저는 그건 자세히는 모르는데 거기에 또 매장돼 있는 이산화탄소가 많대요. 그럼 그게 또 확 나와요. 그럼 이게 악순환이에요.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구가. 태풍이 오는 빈도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윤택하게 살려고 삶을 파괴한 거예요. 우리가 지성인이라면은 문명인이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기후 온난화 문제를 뭐라 그러냐면은 토마스 프리든이 최근에 쓴 거 제가 늦어서 고마워 책에서 좀 반 개념인데 블랙 엘리펀트라 그래. 이런 문제를요. 블랙 엘리펀트가 뭐냐면은 블랙 스완이랑 방 안의 코끼리랑 합친 개념이에요. 블랙 스완은 뭐예요? 예측치 못했는데 엄청난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방 안의 코끼리는 뭐예요? 방 안에 코끼리가 뻔히 보이는데 아무도 해결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블랙 스완이랑 코끼리랑 합쳤으니까 뭐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 그거를 이거 토마스 프리드만이 한 얘기 아니고 딴 사람이 한 얘기인데 토마스 프리드만이 늦어서 고마워에 인용을 한 거예요. 제가 그분 이름 까먹었는데 그거를 블랙 엘리펀트 너무 말을 잘 졌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블랙 엘리펀트가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 형 생각해 보세요. 백조만 까만색을 봐도 깜짝 놀랄 텐데 코끼리가 까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여러분 진짜. 엄청 여러분을 깜짝 놀랄 일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다 나쁜 일들이죠, 지금.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을 일본은 아니라 위에 뭐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가 요번에 수출 6인가 했을 거예요. 수출 양이 5인가 아무튼 어마어마해요. 여전히 우리나라가 여러분 되게 세계에서 부자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게 못 느끼겠죠.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많아진 거죠. 여러분의 소득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실제로요. 힘든 건 맞아요. 근데 그래도 아까 아프리카보다는 우리가 잘 살잖아요. 여러분 세계 소득 상위 1%도 여기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거를 막 메고 막 환경운동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 음식 남기지 말고 네? 웬만한 거는 계단으로 걸어가고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근데 그런 거를 뭐야 그거. 그러다가 태풍 오면 그지 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웨더에서는 우리가 뭘 배워야 되죠? 리더십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 근데 여기서 리더십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큰 문제는 여러분 사실 개개인이 해결할 수는 없어요. 훌륭한 깨어있는 시스템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리더가 이거를 이끌어 나가야 돼요. 맥락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리더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동의할 거예요. 맞아. 우리에겐 훌륭한 리더가 필요해. 맞습니다. 우리에겐 여러분 훌륭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리더는 어디서 구할까요? 훌륭한 리더는 어디서 구할까요, 우리가? 훌륭한 리더를 구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훌륭해져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그지 같죠? 한심하잖아요. 우리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치라는 건 되게 어려워요. 왜? 정치는 나누기이기 때문에 정해진 파에서 나누기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게임이에요. 기본적으로요. 그 다음에 선거라는 걸로 5년 내내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정규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 젊은 친구도 공무원에 많이 지금 올인하고 있잖아요. 왜? 보장이 됐잖아요. 근데 정치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게임이에요. 어느 나라나. 근데 그거를 그래도 도전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완공에도 쓰고 일치월장에도 이번에 몇 번을 강조했는데 우리나라 문해력은 여러분 10대 때 정점을 찍고 한 번도 안 올라가고 떨어져요. 5, 60대 우리나라 평균 문해력은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3위 정도예요. 40대도 5위 정도 꼴찌에서. 10대가 1, 2위 해요. 우리나라 10대는 여러분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근데 보통의 선진국은 40대 근처에서 문해력이 절정을 이뤄요. 근데 우리는 10대에서 절정을 이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여러분이 물어보면 초등학생들이 대답해 주는 거 믿고 쓰시면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보다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고맙다고 꼭 내공 주시고요. 예? 고마워요. 나이 묻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문해력 높아요. 예? 나이 묻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리더를 구하려면 우리 개개인이 훌륭한 리더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리더예요? 맨날 그 인터넷에 꽁트 나오는 게 뭐예요? 조별과제. 다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네가 하면 되겠네. 네가 하면 되겠네 그러잖아요. 조별과제 그거 하면서 다 도망가고 카톡 그거 일 안 없어지게 하려고 계속 안 보게 하고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뭐 비업무 시키면 끝까지 안 하려고 그러고 어디 우리나라에 훌륭한 리더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훌륭한 리더, 희생을 해야 되는 리더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꿈 깨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만나고 커피 사주고 막 이런 데 와갖고 강연해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리더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요. 예? 리더 만들려고 그러는 거라고 여러분.
훌륭한 리더 조건이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합적이니까. 근데 앞에 두 개만 잘해도 돼. 뭐예요? 배려랑 메타인지만 높아도 여러분 훌륭한 리더가 될 거예요. 네? 여러분 훌륭한 리더가 돼야 된다고요. 오늘 그렇게 강연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속담인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게 아프리카 속담이래요.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눈치 못 채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이 WW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 고영성 작가가 짠 건데 이게 왜 나온 거냐면은 W에 맨 처음에 뭐였어요? 우먼. 사회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빈곤이죠. 그거 뭐예요? 세계의 문제. weather. 그다음에 환경은 뭐예요? 지구의 문제예요. 장난 아니죠? 여러분 오늘 되게 그런 고급진 강연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언제 여러분이 세상과 환경과 세계와 지구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사회의 확장이 확 늘어난 거예요. 어디까지? 지구까지. 저랑 고영성 작가는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알아요? 안드로메다까지 생각해요. 우리는 은하계까지 생각한다고요. 왜? 여러분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현실에 부딪히고 이제 다시 지구인이 되죠, 우리는요. 그럼 다시 또 잠자고 일어나서 다시 안드로메다인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인들은 다 안드로메다인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난 그런 기업인들 몇 있으시죠? 제가 유명 기업인들 많이 만났다. 몇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기업인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때 되면 바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급이 안 돼서 못 밝히는데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입만 열면 딱 아시는 분인데 그게 언론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주식의 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신 분이 있어요. 되게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규제가 이게 때려잡기 때문에 그런 분 다 힘들어요, 사실. 저도 그런 분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사실요. 응? 어떻게든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랑 함께 같이 으쌰으쌰 해야 돼요, 알았죠? 세상의 문제, 세계의 문제, 그 다음에 지구의 문제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